자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조금 돌려보면 그럼 진짜 R로 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R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R 패키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거든요. 패키지, 네. 꾸러미 뭐 이런 네네, 건가요? 전에 한번 R 특집 1회차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R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겠죠. 그걸 함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걸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덩어리 단위로 묶어놓은 걸 함수와 패키지. 패키지는 다른 건가요, 그러면? 함수들 여러 개를 묶어서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연장통 말 그대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행 패키지처럼 묶어놓은 거.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는 다른 건가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네, 개념이고? 구별 안 하고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패키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R에서 뭘 할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에 왜 R 다운로드하는 서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크란이라고 하는 거, 공식 서버. 여기에 들어가면은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패키지 종류를 몇 개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40개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별로 패키지를 워낙에 많으니까 패키지가 한 14,000개 정도가 여기 크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40개의 범주로 나눠놨어요.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R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0개를 제가 다 읊을 수는 없고 좀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범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박 박사님 보시면서 써봤던 패키지도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크란 태스크 URL은 나중에 공유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토픽 중에 범주 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죠. 우선 DBI라는 패키지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싱을 위한 로우 레벨 패키지로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그 드라이버 패키지들이 다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통일된 문법을 가지고 명령을 날리거나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DBI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디플로이할 데이터를 다루는 패키지인 디플로이알 패키지의 문법에 바로 녹여서 사용할 수 있어서 디플로이알로 데이터 테이블을 다루는 문법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다룰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얘네를 이제 R이랑 연결해서 쓰는데 그럼 데이터베이스마다 특화된 언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따로 그걸 다 익혀야만 기본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R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걔네를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익힐 필요 없이. 저는 그래서 SQL을 잘 몰라요. SQL을 쓸 알 필요가 없는 거. 저한테는 알 필요가 없죠. 저걸 연결만 잘 해주면 R에 있는 문법만 가지고도 다 똑같은 언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특화된 개별 함수들 몇 개만 찾아 쓰는 정도? 이게 디플로이알의 또 장점이 뭐냐면 그 뮤테이트라는 함수가 컬럼을 계산하는 용도의 함수인데 그 안에 이 작성하는 함수를 그 개별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의 함수를 작성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를 못했어.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열심히 들었는데. 일단은 디플라이알이라고 지금 박 박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R에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 중에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예요. 기본적으로 R 사용자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쓰는 거거든요. R을 모르는데도 들어봤어요, 그거는. 그래요? 네. 판다스가 그걸 보고 만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에서 원하는 부분만 추출해낸다든지 뭐 자르고 붙이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 많이 쓰이는 함수들인데 그러니까 거의 R 사용자들은 대부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면 요 문법을 이용해서 모든 DB를 다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라이브러리랑 패키지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념을. 그렇죠. 제가 1분만 설명하면 될까요? 네. 저의 수준에서 이해한 게 그 통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패키지와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 지금 명령어 말씀하시는 거죠? 패키지라는 걸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물론 파이썬 하신 분들 금방 이해하겠지만 둘 다 안 써보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최 반장님 마법사예요. 마법사인데 여러 가지 그 마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마법서를 파는 스토어가 있어요. 마법책. 그게 크란이에요. 크란. 크란에서 마법책을 사는 방법은 인스톨.패키지하고 그 마법서 이름을 적으면 최 반장님이 집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그 책이 꽂혀요. 오케이. 인스톨 패키지라면 그 책이 북스토어에서 꽂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 라이브러리에 꽂혀만 있으면 내가 마법을 못 써. 내 책상으로 그 마법책을 갖고 와서 펼쳐야 내가 그 마법을 쓰는 거예요. 그걸 불러오는 함수가 라이브러리예요. 파이썬 입장에선 임포트입니다. 임포트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디플로이알이랑 판다스는 같은. 네, 그렇죠. 아니 완전히 같진 않지만 아니 어쨌든 패키지라는 엄밀하게 개념이냐. 그래서 마법서인 거죠. 네. 판다스도 마법서, 디플로이알도 마법서. 그러니까 이걸 왜 헷갈려하는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인스톨 다 했는데 왜 또 이걸 불러와야 돼요라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마법이 다 끝나면 책을 다 책꽂이에 꽂아놔.
판타스적인 이제 파이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법을 쓸 때마다 굳이 라이브러리 함수로 마법서를 다 불러와서 내 손에 들고 하나씩 피면서 마법을 펼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다 펼쳐놓으면 너무 너무 책상이 꽉 차서 복잡해서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거죠. 아래서는 그 라이브러리들 패키지들도 메모리에 올려야 사용할 수 있어요. 음. 그것 때문에 올라가 있는 용량을 잡아먹으니까 필요한 것만 불러오려고 하는 내 거죠. 로우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네. 패키지까지도 메모리를 차지한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항상 어떤 스크립트를 보면 맨 위에 내가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올지에 대한 그쵸, 게 가장 그쵸. 상단에 있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네, 시작하죠. 그런 네. 걸 이제 스크립트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왜 굳이 하지라고 생각하면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이 될 것 비유 같아요. 괜찮은데? 북스토어와 내 집에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내가 실제 그걸 펼치는 뭐 책상. 어떤 책상 같은 거. 지금 조 과장님이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니들 반응 왜 이러니?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아니 근데 저 모르는 그 분들은- 기왕 말 나온 김에 근데 아직까지도 패키지란 용어와 라이브러리란 용어가 같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게 갖다 어. 보면 안 되나요? 갖다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어에 따라 정의가 달라요. 아 랭귀지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 범위에서는 같은 거라고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판다스는 패키지이기도 하고 라이브러리이기도 한 건가요? 근데 용어를? 파이썬에서는 패키지라고 부르죠. 그 저는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저는 패키지라는 라이브러리였나? 용어를 예. 아 라이브러리 죄송해요. 어, 라이브러리라고 어, 불러요. 네. 어. 아래- 그래서 아래서는- 헷갈리시는구나. 아래서는 그거를 패키지라고 불러요. 이해했어. 그냥 아래서는 패키지, 파이썬에서는 라이브러리. 아 그렇게 이해도 된다는 그렇게 거죠. 이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맞아요. 네. 내부 엄밀하게 들어가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저는 왜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라이브러리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건 아래서만 생각했을 그러니까 때. 그래서 아래서만을 놓고 보면 라이브러리 아래서는 아, 라이브러리가 함수 함수명이에요. 이름으로.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라이브러리하고 괄호하고 패키지 패키지 이름을 이름을 쓰면 써요.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거 이게 그래서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임포트랑 같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조 돼요. 라이브러리가 과장님은- 임포트를처럼 쓰는 예, 거죠. 예. 아. 조 과장님은 알 사용자들이 헷갈려 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아, 말씀하신 예. 거고. 네.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네네네. 한번 놀라는 리액션 한 번만. 네, 이래서 세만장님 너무 좋아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 소개했습니다. 아, 네. 아, 좋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범주가 한 20개가 있거든요. 아, 네. 이런 속도로 가면 안 됩니다. 아, 가자. 네. 미안해요. 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패키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토픽으로는 그래픽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 대표적으로는 네, 차트죠.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ggplot2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ggplot2를 못하면 또 확장 패키지들이 있어요. ggplot를 못하는 거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응용 패키지들이 있고 이런 걸 이용하면 뭐 애니메이션 차트라든지 뭐 모션 차트라든지 요즘 많이 쓰는 뭐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등등등 최신 그래프들을 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고품질로 고품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쇄해서 책에다가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품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김 팀장님 책 알로 쓰신 거죠? 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R로 쓴 겁니다. 대단하지 네, 않습니까? R 출판까지 할수 마크다운이라고 있어요.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패키지가 또 있어요. 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보통 분석 작업을 하면 분석 작업은 분석 툴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로 그래프 만드는 작업은 또 시각화 툴을 쓰고 이걸 또 글을 쓰는 작업은 워드를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분석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거나 수정해야 될 게 있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 다음에 이걸 다 복붙해야 되잖아요. 근데 R 마크다운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의 문서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뭐 워드에 복붙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수정하더라도 코드만 수정하면 그거에 맞게 그래프랑 표까지 만들어져서 예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책에는 모든 내용은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되게 귀여워요. 니트. 짜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니트. 치면 뜨개질. 뜨개질처럼 니트. 아. 니트를 시키면 막 그러면 짜서 줘요. 워드 파일, 뭐 PDF 파일 혹은 뭐 PPT 이런 문서로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소위 주피터 노트북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 네. 제공하니까. 일단 지금 이제 그래프 관련된 그 툴을 패키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아래서는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패키지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아요. HTML 위젯이라는 중간에 인터페이싱 해주는 래퍼 패키지가 있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비주얼하는 패키지들 전부 누가 미리 만들어놨다면 더 쉽게 쓸 수 있고 전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죠. 그 gg플랫만 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화만 다 모여 있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코드를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이런 그래프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보통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그 그래프는 새로운 디자인이 계속 새롭게 나오거든요. 디자이너들이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지나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패키지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그래프 이름만 알면 구글에서 R 그다음에 그래프 이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좋거든요. 그럼 이미지 검색에 들어가면 R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구현한 여러 웹페이지들이 나오겠죠. 그 그럼 이제 결과물 보고 그 웹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패키지하고 코드하고 결과물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가져다가 바로 내 데이터에 적용해서 그래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시각화만큼 파이썬보다 R이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틀어서도 저는 R이 좋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 기존의 데이터 분석 도구 쓰던 분들, 예를 들면 사스나 SPSS 같은 거 쓰던 분들이 R에 있는 그래프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일로 넘어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왜냐면 그래프랑 시각화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문제랑 되게 그렇죠,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멋있기도 하고 문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토픽으로는 제가 몇 가지만 선별한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아마 병렬 처리, 분산 처리와 관련된 패키지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게 R에서의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느리다의 오해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R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분야가 이 뭐지? 바이오 스태틱스 유전자. 한글로 뭐야? 지네틱 뭐 이런 쪽? 바이오 바이오 스태틱스티스. 몰라. 생명 통계? 생명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있나 봐요. 정확하게 제가 뭔지는 모르는데 생명 통계학. 그러니까 바이오스테틱스. 그 유전자 분석,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약학 이런 쪽. 네,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것만 하는 분야에서 R이 주력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R 사용자들 중에서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현업 의사분들도 R 패키지 개발하시는 우리나라 그 그렇죠. 의사분들 네. 계시잖아요. 문건웅님. 문건웅님이라고 계세요. 그렇게- 의사이신데. 네,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아마 해외에서 그런 정보를 얻기 때문에 뭔가 접근하기 쉬웠던 것도 같고 그게 바이오 컨덕터라고 하는 아예 알크렌과는 다른 생태계가 따로 또 있어요. 그리고 왜 의사분들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분석해서 표 만들고 그래프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이런 게 엄청나게 반복되는 작업인데 이거를 이제 R을 사용하면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거죠. R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파이썬보다도. 의사분들 중에서 많고 컨퍼런스들도 많이 열리고 개별적으로도 학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토픽으로 머신러닝이 있죠. 네, 뭐 머신러닝 기본적으로 모든 모형이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파이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머신러닝 모형은 R로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오해가 그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좀 해야 그거는 될것 같아요. 반대예요. R이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파이썬은 그렇게 해서 검증된 앱만 프로덕션에 올리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아 딥러닝이라는 거랑 예, 좀 다른 그건 거죠. 딥- 그죠? 예, 좀 딥러닝은- 나눠서 얘기하면 예, 되겠네. 예. 예. 순수 딥러닝만 따지면 다른 문제고. 순수 딥러닝만 따지면 파이썬.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하위 범주가 있는 거고 네네. 그 아래에 이제 딥러닝들이 그쵸, 있는 그쵸, 건데 그쵸. 머신러닝 전체로 놓고 보면 R과 R 쪽에서의 패키지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딥러닝에 포커싱을 맞춰온다 그러면 파이썬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상위 카테고리부터 보면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쪼개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위아래를 좀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네.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아, 물론 요즘에는 좀 이렇게 그 나누기가 어려운 측면도 그냥 있긴 하지만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범주를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느냐가 아니 말인 안 거예요? 중요해 내가 볼 때. 그렇죠. 왜냐면 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구조를 다르게 그러니까 짤 수 저쪽에 있으니까. 뭐 강화, 비강화 막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강화 학습, 뭐 딥러닝, 애초에 머신러닝을 AI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요즘 포괄해서 쓰는 것 같기도 하던데 모르겠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범주가 있냐면 미싱 데이터. 미싱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결칙치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는 비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 네. 데이터는 연습용 데이터는 깨끗하게 모든 값이 있지만 그러면 이 비어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채워 넣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거든요. 이런 걸 결칙치 처리 혹은 임퓨테이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과 이런 것에 특화된 패키지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설문조사 예를 많이 들었는데 설문조사 500명이 응답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100가지 문항에 다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버리는 게 네. 아니라 비어 있는 거를 자동으로 어떤 식으로 채워주는. 치환을 해야 돼. 네네. 그게 R에서의 특화된 기능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통계적인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통계학자들이 그런 기능들을 많이 구현해 놨거든요. 네, 저는 제가 시계열 결칙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책을 그 통계책 같은 두꺼운 책을 여러 권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방법이 많고 방대하고 엄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다른 언어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파이썬에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아래에 있는 패키지는 훨씬 쉽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모델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 방법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베이스인 생태계 자체가 학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학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분류가 있냐면 모델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이제 프로덕트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맞아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작성되던 패키지들만 있다가 드디어 이제 회사의 지원을 받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패키지가 생겼는데 그게 플럼버라는 거예요. 플럼버. 네, 약간 플라스크나 익스프레스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둘 다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네. 하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넘어가시죠. 네. 네.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웹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제품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하나씩 카테고리. 소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14,000개 정도의 걔네가 이렇게 패키지가 40개로 쪼개져 있는 그럼 겁니다. 한 카테고리에 적어도 3,400개씩은 막 있다고 단순 수천 계산. 개죠. 많은 것들은 수천 개. 네. 특히 특히 이제 그래픽스가 굉장히 많은 네. 편이긴 해요. 비중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비중이 많다는 게 아래 장점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 범주 네. 중에 제너럴한 범주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계에 특화된 범주가 있어요. 뒤에 가면은 특화된 것들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일반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범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 패키지 하나씩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범주를 카테고리를 네. 범주를 그렇죠. 설명해 주는 저는 그 거잖아요. 중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그게 거고. 곧 아래 기능이 되는 거고. 네. 네네. 그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되는 거고. 네.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토픽으로는 멀티베리에이트, 그러니까 다변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고급 통계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드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학자들이 많이 이 R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워낙에 특화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타임 시리즈 쪽,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는 건 동일한 시간 간격을 두고 누적해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보통 경제 지표들이 그렇죠. 주식 주가라든가 같은 뭐 거. 유가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패키지를 또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웹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것들도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샤이니 대시보드 만들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닐까 싶어요. 샤이니 소개 맞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샤인이라는 건 그 가수 아니에요? 맞아요. 네, 드립을 맞아요. 참을 수가 네. 미안합니다. 요실금 비슷한 거죠. 뭐 들이 막새막 그냥 아이고. 아, 뭐 어떻게 컨트롤 참을 수가 못하는 거지. 없다. 컨트롤이 안 돼. 아 드립이세. 네. 와. 뭘 입으셔야겠네. 자제하세요. 그러니까 아, 좀 그- 샤월 여러분 저 자, 샤이니. 팬입니다. 아. 네.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고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 등등을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패키지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도 역시 RStudi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어서 계속 파워풀하게 성장하고 있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분석가가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때 그냥 종이로 된 보고서로 줄 수도 있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부서별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만 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데이터가 바뀌고 나면 그거에 맞게 자동으로 바뀐 보고서를 보고 싶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종이로 된 결과물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 결과물을 웹에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대시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클릭하면 그거에 맞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표가 만들어지고 또 데이터가 갱신되면 그거에 맞게 새로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이제 구현하는 건데, 당연히 이걸 원래 하려고 하면 개발자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HTML을 써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내가 만든 이 결과물을 개발자한테 건네주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시 이걸 만들고 또 수정하고 이런 불편한 작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석가가 이 작업을 혼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R 문법만으로 이런 걸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패키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HTML, 자바스크립트 전혀 몰라도 웹에서 굉장히 잘 동작하는 어떤 대시보드 같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인기 있는 패키지예요. 샤이니는. 대신 그만큼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 되긴 해요. 근데 웹에 대한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죠. 네, 같이. 리액티브라는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되게 점점 굉장히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이것만 하는 컨퍼런스들도 생기고 있고 해외에서. 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도 점점 생기고 있고, 이 샤이니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도 생겼다면서요. 그때 박 박사가 찾아봤었는데. 아니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RStudi오에서 샤이니를 많이 밀고 있어서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 개발만 따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R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이 샤이니를 따로 공부해서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아마 수요가 좀 적어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장고나 이런 걸 쓰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하거나 아니면은 백오피스 같이 그러니까 내부 직원만 공유하거나 뭐 이런 식일 때 속도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R이 더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접근하기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백오피스 개발용 도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아요. 지금 장고라고 하나 개념 나왔다 지나간 거죠. 장고 아까 플라스크도 소개했어요. 나왔고. 장고는 그 파이썬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인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프론트에서 백엔드까지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도구 정도로 네.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맞아요. 한글같이 들려가지고 오해하실까봐 잠깐 얘기한 거예요. 아, 장고. 네네. 장고. 네네 감사합니다. 장고 끝에 아닙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다음 거봐 요실금이라니까.
우리 하나씩 다들 입읍시다. 비슷해. 하나씩 두꺼운 걸로 입술이 사가지고. 나불나불해서. 아이고 최 반장님 때문 아니야? 이건 전염병 같아요, 내가 네, 보기엔. 흑사병 다음에 병이에요 이게. 요실크.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범주들은 좀 일반적인 것들이고 어떤 전공에 특화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이름만 그냥 쭉 나열을 할게요. 재밌을 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실험 설계, 네. 엑스페리먼트 디자인이 있고 그다음 파이낸스 쪽이 있고요. 파이낸스. 네,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NLP) 쪽이 하나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화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코메트릭스라고 심리 측정 쪽으로도 있어요. 또 심리학 전공자들도 R을 굉장히 많이 구미 쓰거든요. 당기는 이름들이네 되게. 그다음에 또 소셜 사이언스가 또 하나의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 그다음에 화학 물리학만 또 하나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임상 쪽으로도 묶여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네틱스라고 유전학 쪽으로만 또 묶여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료 영상 쪽으로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지리 정보들만 다루는 패키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GIS 데이터 같은 네. 걸로. 이것도 지금 총 전체 40개 중에 제가 한 20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거고 각각의 카테고리 하위에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랭킹 겁니다. 숫자 랭킹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게 제일 많고 패키지 랭킹은 있어요. 어떤 범주에 많은지 카테고리 그것도 찾아보면 있을 거는 같네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기도 있을 수도 한데.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패키지를 셀링하기 위해서 크랜 쪽에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요 안에 포함되는 게 요만큼 있어요. 이런 레벨은 아니에요. 왜냐면 만들어 올릴 때 얘는 어디에 속합니다라고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본인이 지정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패키지 다 리뷰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 다 보고 중요 패키지만 따로 정리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쓰시라고. 그럼 14,000개가 다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14,000개의 카테고리가 40개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렇구나. 소개되는 40개 선발된 아이들이구나. 네, 40개 14,000개 범주에 중에서. 지금 관리된 선발돼서 소개할 만한 애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뭐 그건 한 그렇구나. 2,000개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그렇죠. 들면 그거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대표 선수 같은 예를 거군요. 들면. 아래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 선수란 뜻이에요. 하기는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범주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본인이 범주화해서 올리 모를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거기다가 저는 봤던 것 중에 그럴 수 파이낸스가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해외의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그 퀀트들의 맞아요. 퀀트 투자자들. 알고리즘 트레이딩 뭐 이런 거나 알고리즘 쪽 관련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알로 한대요.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놀라운 패키지들 그쪽에 많이 개발돼 있더라고요. 저도 네. 데이터 잠깐만 넣으면 막 엄청난 시각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화해서 쓰는 뭐 그래프들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최 반장님 알 배워보실래요? 아니야. 그래도 패스 좋아. 가오가 있지. 문제는 파이썬을 안 쓰시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니까. 딱 뜯겼어. 엑셀도 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범주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전공별로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으니까 관심 주제로 그냥 검색해 보면 사실 R 띄고 내 분야에서 쓰는 분석 방법론 쓰면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없으면 지나면 또 만들어지고. 그냥 R 띄고보다는 with R이나 using R이 훨씬 좋습니다. R이라는 게 알파벳 하나로 네, 인식이 근데 그걸 제가 써서. 테스트해봤는데 똑같아요. 그래요? R 띄고 그냥 이름 쓰나 뭐뭐뭐 in R 쓰나 뭐뭐뭐 using R 쓰나 혹시 이제 결과물 구글이 그 검색을 좀 인지를 한 거 아닐까요? 많이 그렇게 하기 그 때문에 로그인 하고 R은 했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 네. 로그인하고 했어요? 네, 로그인 그러면 했었죠. 특화해서 보여준 걸 수도 있어요. 저한테 최적화해서 네,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무서운 놈들. 저는 일부러 그래서 열심히 그걸로 검색하거든요. 항상 일부러 박박사님 나한테 맞춰라. 개인화하라고. 저도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네, R 쪽 관련된 검색만 따로 해주는 r식.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시크. 시크. SEK. R로 검색하는 게 힘드니까. 그 근데- 안에서 검색하면 다 R과 관련된 콘텐츠만 네, 딱 나오는. R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검색 서비스인 건가요? 네, 검색 R를 서비스예요. 위한?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모두 다 검색해주면 그러진 않아서 저는 이제 구글한테 시키는 거죠. 추적해라. 네, 이렇게 우리가 그 무려 4회차에 걸쳐서 R에 그 양파를 까도 그 계속 나오는 그 하얀색처럼 뭐라는 거야? 어쨌든 그런 매력을 너 왜 웃고 있니? 아니요. 바퀴벌레 멘트가 생각나서. 예전에 박 박사가 R을 바퀴벌레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보다는 양파가 낫잖아요. 일단 끝없는 매력을 알아보느라고 우리가 4회에 걸친 에피소드를 알아봤고요. 사실 이제 R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주제로 예를 들면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박 박사님이 준비하시는 자동화 2탄, 3탄, 4탄, 5탄, 6탄, 7탄, 8탄, 9탄 할 때 R이 나올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교롭게 우리 멤버 4명 중에 3명이 R 유저여서
그런 거니까. 그 한 네. 명이 굉장히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또 R이야? 막 이러면서 끝내 하면서 어쨌든 그랬고 저희 이제 멤버분들 소감을 좀 간단하게 듣고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 원장님 최 어떻게 원장입니다. 드셨어요? 네. 아까 패키지 소개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요? 그냥 듣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연상이 되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거겠구나, 뭘 할 수 있는 거겠구나 하면서 해보고 싶다라고 막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래도 꽤 이 분야에 재미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된 것 같고 어쨌든 네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고생하셨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반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지겹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았지만 그런 거는 다 그냥 제 개인 피드로 열심히 해소하도록 하고 여기는 좀 더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에게 공을 넘기는 걸로 제가 잘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파리라는 건 저보다는 김 팀장님 훨씬 잘 하시네요. 겸손해. 그러게. 처음이야 저런 모습. 되게 어색하다. 낯설다. 야, 진짜. 완전 네. 어색한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저도. 우리 김 팀장님께는 마지막 소감을 좀 부탁드리려고. 저도 들으면서 패키지 저도 몰랐던 거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저렇게 도메인별로 카테고리가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야 도대체 파이낸스는 무슨 패키지를 쓰고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타이디 그러니까. 퀀트. 그럼 질문한 게 아니야. 그다음에 자동이야. 데이그래프도 괜찮아요. 그런 네. 거. 너도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막 짧게 공부했는데 진짜 아직 모르는 영역이 되게 많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좀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일단 R은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어떤 기능들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오픈 소스라는 거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서로 같이 공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다른 분석 도구로도 분명히 같은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R을 사용하면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즐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R이랑 파이썬 가지고 고민을 아직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둘 다 빨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어차피 둘 다 해보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관심사가 있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뭐 경중을 따지지 말고 빨리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여전히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R과 파이썬을 비교해서 썼던 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URL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네. 이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끌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것도 또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래에 대해서 다뤄본 에피소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컨텐츠 저희 준비하고 있죠. 아주 재밌는 컨텐츠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우리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